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이제 죽음의 49제가 있었고 선생님들이 어제도 추모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걸 대하는 저는 어제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거기 와서 또 울더라고. 네. 누가요? 그 교육부 장관이. 이조 교육부 장관 이게 너무 참석했었죠. 이중적이다. 가지 않네, 네. 그러니까 그 추모 거기 와 49제 하는데 와서 막 울먹이고 이러던데 그러면서 처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어젯밤에 음.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어떤 지시나 네. 사인이 내려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오늘 나왔거든요. 예. 어제 낮까지만 해도 네 이건 분명하게 그 연차나 연가를 내고 이렇게 온 교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말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교권 회복 중시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네, 공교육 멈춤의 날 어제 동참한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칫 징계했다가는 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센 저항 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우려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어젯밤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네. 그 전에는 왜 징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기 그러니까 얘기한 학생들의 것처럼.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서 징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정부는 뭐 노동자든 시민이든 모여서 정부에 대해 요만큼은 비판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악마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단체 행동 교사는 파면, 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또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상 반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야 너네 모이지 마, 너네 모이지 말고 모여서 딴소리하지 마, 모여서 정부 비판하지 마.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집회를 참석했고 뭐 다 시간도 연장 안 하고 네. 쓰레기 다 치우고 질서 정연하게 했던 게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오자 네.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학부모들도 이번에 지난 어제 있었던 그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과 이 교사들과 또 이제 안 그래도 편이 얼마 없는 윤석열 정부가 괜히 건드렸다가는 긁어 부스럼 될 것 같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발을 쓱 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쪽에 그런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교사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사. 아니 네. 국민들의 요구나 귀담아 들어요. 국민들이 후쿠시마 핵폐수 틀지 말라고 80% 이상이 이야기하고 있고 홍범도 장군 흉상 옮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정호 대령한테 수사 외압 주지 말고 정확하게 하라고 80% 가량의 국민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들어요 그거. 근데 그거는 얘기 안 듣고 1+1은 100이라고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과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뭘 이때는 듣고 이때는 안 듣습니까? 적어도 일관성이라도 좀 있으세요 일관성이라도. 이번에 정말 교사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한 20만 명, 30만 명이 모이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단일 대우를 이뤄서 저항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모습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교원 징계로 가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또 교육계 파장이 일 거라고 하는 것을 우려한 것 같아요. 그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단일 대우를 이뤄서 단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집회가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죠. 그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범국민 대회도 있었고 또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대로 있었고 또 종교 단체들은 시국 선언을 또 하고 있고 시국 미사라든지 시국 네. 법회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좀 하나가 좀 돼서 단일 대우를 이뤄서 싸우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럼 지난주에 그 집회 두 군데 다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뭐 4시 집회 참석하고 네. 용산으로 행진 좀 하다가 네. 또 촛불 행동 집회 참석하고 촛불 행동 행진까지 하니까 9시가 훨씬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다들 아쉬움들을 좀 나타냈어요. 범국민 대회라든지 촛불 행동 이런 집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연대의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세은 소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이었죠? 네, 부대변인, 예. 부대변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을 올렸어요. 홍범도 장관 관련한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본인들 뭐 잊혀져야 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냐 왜 자꾸 일일이 간섭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본인들이야말로 정부 여당이야말로 뭐 툭만 나면 문재인 탓 전 정부 탓 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뭐만 맨날 소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7년 차라는 얘기까지 나옵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관계자는 전 정권 씨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들이 뭐만 잘못하면은 다 지난 정부에서 했다. 네. 지난 정부 잘못했다. 문재인 그렇게 정부 탓이다. 이야기해놓고서는 뭐 대통령이 어쨌든 홍범도 장군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카자흐스탄에 계신 모셔왔지. 모셔온 유해를 모셔온 여러 가지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소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난 정부의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서 뭐 이런 얘기 하나 못 합니까? 뭐 근데 그걸 어쩌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걸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뭐라 그러지? 위협감 때문에 그런가?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생각 가진 사람 자신들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만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서 이 적들과 싸워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거죠. 콘크리트 지지층 한 30% 정도 되는 이 지지층에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제스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정권에 맞서서 싸워라. 그리고 우리의 반기를 들고 있는 제1야당 대표 지금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도 싸우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비아냥거리고 현장에서 그러는 것들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지시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 전체 국민 70% 80% 국민과 20-30%의 자신들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 또 보수 세력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이걸 기대하는 거겠죠. 지금의 정부는 이제 민주당이 뭔가 단일 대우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이제 싫고 안에서 분열하고 싸우고 뭐가 분리되고 하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안에서 뭐 무슨 뭐 친명이니 친문이니 뭐니 맨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나 이 체제에 힘을 실어줬던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그동안에도 지금 단식에 대한 응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뭐야 얘네 갈라져야 되는데 뭔가 힘 합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된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했던 네. 발언 그 말이 너무 뭉클했어요. 맞아요. 공군 전투기 6대가 네. 어모 비행을 하면서 모시고 네.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자마자 전투기들이 그 영웅을 함께 네. 모시고 들어온 네. 거잖아요. 그 장면이 국민한테 얼마나 큰 감명을 줬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는 그럼요. 걸 보여준 기억하고 거예요. 기리고. 그렇죠. 그래야 이 외국 지사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저렇게 모욕을 주고 흉상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 그 외국 지사들의 자손들이나 이 후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화도 못 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국가와 민족에 단 한 번도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았던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심지어 가족까지 전 재산까지 다 바친 이들한테 이렇게 모독하는 행위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을 되돌려 줘야 되는 거죠. 반국가 단체라고 우리 국민 70-80%를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반국가 인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 혁신안에 네.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현역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당원들이 한 20만 네. 동참, 그러니까 총원 참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20만이 필요한 거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혁신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최소 20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하게 되면 예.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현직 의원들 네. 중에 현역 의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자기들이 맞습니다. 기득권 뺏길까봐 거기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네. 당원들이 20만 명이 하면
당 규에 보면 하게 네. 돼 있는 거죠. 전당원 투표를. 그렇죠. 그걸로 맞습니다. 결정하자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는 거고요. 네. 너무나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8월 10일에 이 김은경 혁신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 9월 5일 아니겠습니까? 네. 25일 정도, 26일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지부진한 현역 의원들한테 임세훈 소장이 한마디 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고 그것이말로 타파해야 되고 그것이말로 공산 전체주의다 생각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그 사람. 네. 기득권 카르텔, 전 대통령 말 인용한 겁니다. 대통령 말 인용. 네.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아까보다 톤이 말씀드립니다. 약해진 것 같은데. 한마디 똑바로 해주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현역 의원들 50% 물갈해야 돼. 이 사람들 말이야. 혁신 안 받으려면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현역 프리미엄 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제발. 아니 국민이 원하는 거잖아. 국민이 네. 민주당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한 목숨 정치권에서 생명 살아오자 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신들이 180석을 가질 때 열심히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건데 여기 무기력하게 끌려가면 안 돼요. 정말 그래도 우리가 아쉽지만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혁신안이 나왔으니까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이거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달 지나가고 두 달 지나가고 그러다 흐지부지 되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과연 우리 당원들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입니까? 네. 일단은 이 윤석열 이 폭정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이 단일대로 대책을 싸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의도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도 숫자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민이 효능감을 못 느꼈던 여러 가지 뭐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되고 정치의 가장 기본은 반성과 책임입니다. 그걸 지지 못하면 정치할 이유가 목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데일리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살쪄서 안 움직이는 돼지 같다라고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혁신을 받는 대상은 늘 네.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혁신을 당하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혁신 안 하면 안 돼. 그건 그렇죠. 말이 안 돼요. 혁신을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결정권이 있어. 근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그들이 결정을 하고 있어. 현역 의원들이. 이거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 이거 현역한테 불리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유리해.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자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현역 기득권과 프리미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부터 버리세요. 그래야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철저하게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높이 치고 더 강한 울타리로 쳐서 정치 시민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대의원제 폐지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고 네, 총선 공천과 관련된 룰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갈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세게 반개혁 세력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그냥 시간 끌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빨리 20만 청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당원 투표 통해서 채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20만 청원이 되면 전당원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네. 현역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당원 모두가 투표해서 통과시켜서 더 이상 현역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만 청원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혁신안이 빠른 시간에 통과되고 공천안도 개혁적으로 국민의힘보다 한 3배, 4배 개혁적으로 가야 돼요. 50% 물갈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못하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정치 개혁 하라고 180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 외치고 있어요. 검찰 개혁. 네.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다음 국회에서 또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 뽑아달라고 지금 기득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못했던 사람들 있으면 과감하게 책임지고요. 반성하고 갈아야죠. 네. 자, 또 하실 말씀 없이 이제 끝내야 됩니다. 네, 네. 뭐 임세훈 소장은 그 데일리안의 기사로 가름한다고 합니다. 네.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이정은 앵커 또 임세훈 소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단식 잘 하시고 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보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날 땐 감사합니다. 칼로. 네.